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80대 김모 씨는 올해 초 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뜻밖의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연금 포함 월 40만 원 남짓. 하지만 수년째 연락이 끊긴 아들의 소득이 부양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심사에 반영되면서 지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실제 도움은 없는데 서류상 가족 때문에 길이 막힌 경우죠. 문제의 핵심 부양 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치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본인의 형편보다 가족의 소득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해도 연락이 끊긴 가족이어도 관계가 사실상 단절됐어도 서류상 부양 가능하다는 이유 하나로 수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변화의 시작 202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점. 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형편만으로 심사합니다. 즉, 수년간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마침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제도가 왜 바뀌었을까? 부양 의무자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실제로는 왕래가 없는데도, 부모 자녀 모두 삶이 여유롭지 않은데도, 아무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없는데도 서류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드디어 제도 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이슈. 한편 정부는 의료급여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관리 체계도 더 정교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 명 중 연간 진료 365회를 넘긴 분이 약 550명, 즉 하루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으로 실제 치료가 자주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이 제대로 관리받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별 맞춤형 관리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변화로 누가 도움을 받을까? 이번 제도 변화로 특히 큰 도움을 받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과 사실상 연락이 끊긴 분, 자녀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분, 1인 가구 고령층, 과거의 문턱만 넘으려 해도 좌절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변화입니다. 김모 씨 사례. 다시 김모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2026년 1월부터는 김 씨가 의료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이 적고 부양 의무자로 잡힌 아들과도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서류상의 가족이 아니라 당사자의 실제 삶을 중심으로 제도를 판단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마무리.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번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오랫동안 제도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문을 여는 변화입니다. 시니어와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실lum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